안녕하세요. 신뢰할 수 있는 바른정보 바른장례 진행자 서하연입니다. 오늘도 김태우 대표님, 이PD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은 경기도 한 지역에 나와 있는데 여기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 한 문중에서 관리되고 있는 종전 선산이에요. 이쪽 지금 여러분들 좌측으로 보시면 이게 이제 그 문중에서 관리하고 있는 제실. 그리고 저 이제 후면에 요 뒤에 산들이 전부 다 이제 문중에 관련된 분들이 계시는 매장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처음엔 저는 살짝 봤을 때, 이렇게 묘 옆에 무슨 절 같은 게 있나 생각했는데 굉장히 크고 되게 잘 지어진 제실인데, 그럼 오늘 저희가 소개시켜드릴 요 묘가 요 제시가 좀 관계가 있는 거죠? 이 문중의 한 소종이죠. 그러니까 문중이 대종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소종들이 있거든요. 소종 중에서 제일 어르신이 있던 묘를 일부 개장을 해서 평장묘로 모신 사례입니다. 이게. 뭔가 이렇게 돌로 쫙 돼 있어가지고 엄청 커 보이고 뭔가 좀 귀해 보여요. 오늘 제가 PD님하고 하얀님한테 요 평장묘를 보여드린다고 했던 거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전에 우리가 보통의 평장묘는 그냥 자연스럽게 적은 공간에 많은 분들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다라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소종이지만 여기 기존에 계시던 분들이 조선시대 때 큰 이제 그 고위 관리를 하셨던 분이고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이제 그 선친께서 왕으로부터 이 주변에 있는 땅들을 하사받으신 거예요. 조금 그 중요한 분이네요. 아주 중요하신, 문중에서는 되게 중요하신 거죠. 그래서 그렇네요. 원래 제실 바로 옆에 묘를 쓴다는 거는 되게 중요하신 분들 아니면 못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소종들 가운데 이제 앞으로 문화가 관리하기 좀 편하고 평장묘 형태로 화장을 해서 모셔야겠다라는 분위기들이 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소종에서는 요번에 이 어르신들을 이렇게 평장묘를 모시되 저희가 작게 모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묘역에 있는 자리들을 좀 넓게 써서 이분들을 존중하는 마음, 또한 이제 지금 후손들이 이제 나이가 드시다 보니까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제 관리적인 걸 어떻게 용이하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여태까지 소개했던 평장의 형태하고는 약간은 틀리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평장묘의 새로운 어떤 사례의 하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평장묘라고 하면 같은 공간에 많은 분을 모실 수 있는 장점은 있었지만 그렇죠. 어떤 분들은 내가 좀 너무 작아지니까 예의를 못 다하는 게 아닌가? 혹은 조금 더 존중을 못 해드리는 게 아닌가에 대한 미안함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서운하고 지금 좀 그거에 대한 대안 같은 것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궁금한데 지금 한번 바로 보러 가실까요? 여러분 같이 우리 한번 가시면서 한번 제가 중간중간 소개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러 가시죠. 대표님, 이 계단은 원래 있던 계단인가요? 여기는 원래 이제 흙으로 언덕으로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기존에 있던 이 경계석들을 좀 재활용하고 기존에 저희들이 자재의 물량을 약간 여유 있게 시켜가지고 주문해서 일부러 저 계단을 좀 만들어 드리려고 저희가 이제 그 계약된 그 범위 외에 저희들이 좀 아이디어를 좀 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좋네요. 기존에 있던 것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 활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원래는 버려지는 거죠? 그렇죠. 뭐 땅에다 매몰하거나 이거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기존에 있던 것들이. 이런 식으로 저희가 좀 올라가시는 게 좀 편하게. 너무 좋네요. 구두 신어도 편하게 올라갈 수 있고. 그래서 요거는 좀 저희들이 좀 아이디어를 낸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기존에 물량을 저희들이 가져온 거고, 요거는 기존에 있던 경계석들을 활용한 거고요. 저 위에 보시면 또 저희들이 성물들을 좀 활용한 게 있어요. 요게 지금 보시면은 요 화면을 보시면 요거는 기존에 그 묘에 있던 매장묘에 있던 그 상석이에요. 상석이고 상석 받침석들이 있던 것들을 저희들이 그냥 땅에다가 매몰시키지 않고 저희들이 이렇게 휴게 공간식으로 그늘이 그래도 좀 여기 있잖아요. 오셨다가 뭐 제를 지내고 간단하게 재물을 갖다가 뭐 드시든가 아니면 뭐 차례도 한잔 하시든가
아니 오셔서 뭐 가족들끼리 담소를 한다든지 네. 이런 걸 일부러 휴게 공간으로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거고요. 네, 너무 좋네요. 예. 그 다음에 저기 이제 천천히 저 후면을 좀 보실게요. 네. 저 후면을 보시면 후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성물들을 갖다가 똑같이 한쪽으로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예전에 만드셨던 선친들의 그 비석을 네. 땅에다 매물 안 하고 기념하는 의미로 네네. 이렇게 좀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른 분들도 개장해가지고 땅에다 안 묻고 많이들 이렇게 저희들이 옮겨드립니다. 네. 근데 이게 무게가 예. 굉장할 것 같은데 이런 건 나중에 이제 버리려면 또 그것도 돈이 들 것 같아요. 아무래도 폐기물로 구분을 하신다면 비용들도 많이 발생하고 땅에다가 매물을 하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자연에 조금 안 좋죠, 저게. 그래서 돌들을 쓸 때는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걸 좀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묘역으로 제가 안내를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여기 바닥이 예. 이제 좀 보통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뭐 흙이나 자갈이나 예. 뭐 이제 그런 걸로 되어 있는데. 네, 여기 의뢰해 주신 분들이, 문용 종인분들이, 제일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관리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네, 연세들이 드시다 보니까 잔디를 계속 관리하거나 이런 것들이 어려워서 전제 조건이 네. 무조건 바닥을 일단은 석재 돌로 사용을 하겠다. 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예전 영상 보면 저희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돌들을 많이 쓰는 거를 갖다가 사실 권하지는 않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의뢰하신 분들이 그렇죠. 이걸 원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제안을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네. 예, 예. 네. 이 돌과 이 돌 사이의 간격도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이 묘역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 네. 이 끝에서 이 앞에 제전까지의 넓이가 9m 한 10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안에 네. 경계석과 경계석은 한 12m가 되고요. 와, 엄청 크네요. 그 다음에 요 위에 경계석 라인의 위하고 아래가 한 5m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이 지금 여기 하얀님 끝에 네. 장지 바닥 있잖아요, 주변에. 네.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가 16m 정도 됩니다. 와, 엄청 넓네요. 근데 원래 있던 묘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한 20m 정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묘 3개가 있었어요. 네. 선친묘들 2개, 그 다음에 이제 사촌 되시는 분들 묘 하나. 그래서 여기 부분을 정리를 할 때, 제안을 할 때, 네. 저희가 좀 작은 공간에 작게 만들까요? 라고 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선친들이 이 문중에는 되게 중요한 분들이니까 공간은 다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비용 같은 경우는 좀 그렇게 되면 좀 비용이 많이 올라가는데 네. 그래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제안을 여러 가지 형태로 했는데 종인분들이 결정한 방법은 주변은 전부 다 바닥으로 지금 요거는 현무암이고요. 네. 요 앞에는 공석이에요. 좀 아주 고급 돌입니다, 저게. 공석으로 하되 여기는 간격을 5cm. 이거 우리가 잔디 매질이라 하잖아. 이 간격이요? 잔디 매질이라 그러는데 이 사이사이의 간격을 5cm. 이 장지면에 있는 데에는 3cm. 와, 저는 이렇게 디테일할지 몰랐어요. 아니요,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자료 화면에 도면들이 다 오픈이 될 텐데 네. 이게 다 고객분들하고 저희가 상의를 한 거예요. 와. 그다음에 이제 요 상단에 보시면 고인을 모시는 공간. 네. 여기에는 이 잔디 매지 대신에 저희가 시멘트로 몰탈로 사이사이를 했고요. 네. 지금 여기에는 눈은 안 보이지만 이 바닥에 토목을 하고 이 옆에 있는 돌들이 잔돌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이게 지금 석분이거든요. 석분. 골재 석분인데 석분들을 밑에 양으로 많이 깔았어요. 그래야지 나중에 이 수평이 네. 돌들을 놓는 거는요. 그냥 쉽게 놓으려면 그냥 흙 위에다가 쫙 깔아버리면 되잖아요. 네. 근데 기조를 안 하면, 단단히 안 하면 돌들이 나중에 균열이 생겨요. 주저앉고, 우리 왜 네. 블럭 같은 데 보면, 도로 같은 데 보면 어떤 거 훅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평을 못 맞춰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기조를 단단하게 하고 이 돌들을 놔야 나중에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대표님, 이게 제가 알고 있는 이 재단 상석과 또 표비석이라고 하죠. 이게 보통보다 큰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눈에 보이시기에도 좀 크잖아요. 네, 많이 커요. 이 상석에
가로면을 저희들이 보통 규격이라 그러는데 이걸 저희가 5자짜리예요. 5자는 1m 50 사이즈거든요. 근데 보통 내장묘를 하거나 우리가 평장묘를 해도 이 장지면에 따라서 비율적으로 하는데 석자 정도, 석자 반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에 비하면 지금 꽤 거의 2배는 안 돼도 네. 한 1.7배 정도 넓다라고 생각하면 거의 되고요. 제 키만 한데요. 예, 예. 요거는 이제 그렇게 키운 이유가 이 좌측면으로부터 우측까지 장지가 12m가 되니까 석자짜리 넉자가구짜리는 좀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자짜리로 제한을 했고요. 네. 아까 있던 것들을 활용하시면 안 되냐고 했지만 규격이 너무 넓어지니까 그리고 저게 2개가 있는데 사이즈가 좀 틀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5자짜리를 했고 실질적으로 전면에서 보면 5자짜리도 그렇게 커 보이지 않아요. 맞아요. 워낙 넓기 예, 때문에. 워낙 이 장지면이 넓고 네. 그다음에 저쪽 표비석을 보시면 네. 저기 표비석을 보시면은 저희가 볼 때 보통 합장이라도 네. 여기는 지금 두 분 합장면을 모신 곳이거든요. 네. 합장이라도 이제 바닥돌 자체가 700에 50, 그 다음에 위에 돌이 뭐 600에 420 이런데 여기는 한 단이 더 있죠. 네네. 거의 가로 세로가 800이 되는 게 앞뒤로 800이 되는 게 한 단이 더 있고 요거는 기성품이 아니고 주문 제작을 한 거예요. 주문 제작을 하고 이 경계석도 저희들이 이 규격에 맞춰서 사이즈를 놓기 위해서 요 돌은 고흥석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국내석을 썼지만 네. 나머지 돌들은 다 주문을 할 때 중국에다가 사이즈를 저희들이 재서 저희들이 원하는 사이즈로 맞춰서 그래가지고 2달 전에 주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뒤에 컨테이너로 물건들이 올 때 요것도 주문형으로 그래서 지금 사이즈가 좀 작은 것보다는 엄청 커 보이죠. 네, 맞아요. 3단이고. 제가 한번 올라가서 사이즈를 한번 봐도 될까요? 그래 올라가셔도 돼요. 여기는 네. 지금 고인분이 안 계신 거예요. 네네네네. 올라가 보세요. 네. 와, 제가 이렇게 옆에 앉았는데 거의 저만 한 것 같지 않아요? 팔을 이렇게. 한번 네. 저쪽 길이로 한번 대보세요. 네. 이렇게. 네. 그리고 제가 한 2폭 정도 예.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앞에 폭으로 좀 해보면 네. 이 정도 보통 보폭보다 좀 더 크게 나와야 이 정도 되면 정도 넓이가 나오죠. 그러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이즈 자체가 적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돌들을 깔 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수평이나 기조나 이런 것들을 잘해야 나중에 이제 뭐 기울어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 표비석이나 경계석이나 바닥돌을 좀 보여드렸으니까 그 다음에는 저쪽 뒤 후면 쪽을 좀 보시는데 근데 여기서 보실 때 하연님 네. 조금 다른 게 저 끝에 보이지 않으세요? 너무 궁금했어요, 저거. 네. 조금 이거보다는 작은 예. 표비석이 있는데 저건 어떤 거예요? 저기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저희 가보시죠. 네.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게 제가 알고 있는 그 네. 사이즈인 것 같은데. 요게 검정돌이 네. 검정돌이 이렇게 보면 보폭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네. 검정 오석이 400에 300짜리예요. 주로 우리가 보통 평장묘에 쓰는 네. 기성품이죠, 이거는요. 이제 이거랑 그러면 저 큰 사이즈랑 가격 네. 차이가 많이 나나요? 가격 차이는 배 이상 나죠. 가격 차이는 배 이상 나고 요것도 원래 요 오석하고 요 바닥돌 이 500에 400짜리 요거만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저희가 공사를 다 하고 나서 저기 어르신들이 3단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만 네. 2단으로 있었는데 이분이 좀 서운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한 달을 더 했는데 네. 지금 보실 때 왜 이분은 저쪽으로 안 가고 일로 갔냐 좀 궁금하지 궁금해요. 않으세요? 네, 너무 궁금했어요. 네, 이분은 여기 지금 이 후손들의 직계는 아닌 거예요. 근데 후손이 끊겼어요. 후손이 끊겨서 이분들이 모셔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모시되 이 안으로 보면 확률이 저분들보다 낮으니까 네. 이 안으로 못 가고 이 아래 우측으로 했는데 그래도 이분들이 뭐 화장을 하시고 완전 자연으로 보내지 않고 후손은 없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모시겠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의외로 제가
우리가 이제 받침석 하나 놓고 위에 놓고 쓰는데 네. 의외로 3단을 하니까 좀 이제 웅장해 보이기도 하고 좀 나빠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몇 단까지 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3단 또는 2단 정도로 끝내야죠. 뭐 계속 4단, 5단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대표님 여기 예. 보면 요 뒤에 예. 요 바위들 있잖아요. 예. 요것도 조금 새로 어디서 가져온 거나 한 거죠? 여기 원래 있던 게 아니라. 이게 원래 이 앞에 돌하고 이 바닥의 앞쪽에 있는 돌은 저희가 강원도에서 사가지고 온 돌이에요. 근데 이제 강원도에서 사가지고 온 돌은 일반 돌들을 가공하기도 하지만 기존에 있는 모양들을 그렇게 갖고 오는데 저기 가운데 있는 거 보면 현마음식으로 돼 있잖아요. 저게 그냥 자연의 형태에서 있던 돌을 가져온 거예요. 저런 돌들은. 그래서 이거는 돌을 차로 사갖고 와서 저희 그 돌 넣으시는 기술자가 거기에 맞춰서 작은 돌은 사이에 들어가고 밑에 돌은 받침돌로 들어가고 중간중간을 돌을 우리가 모양을 볼 수가 없잖아요. 차로 싣고 와서 여기서 맞춰가면서 기술을 맞춰가면서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게 없으면 이제 저희가 2단으로 굴림을 줬지만 배수하는 부분이라든지 이게 혹시라도 쓸려 내려갈 수 있는, 그러니까 자연이 완전히 평탄 작업을 하고 뒤에 저렇게 약간의 산이 없다면 굳이 이거를 안 만들고 활개면을 갖다가 돌로 안 하고 낮게 해도 되는데 여기는 그래도 보이는 게 1m 50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1m 50이 나오려면 바닥으로 보통 20, 30전이 깔려야 되는 겁니다. 깔려야 되는, 기조가 잘 돼야 돼요. 보통 예. 요청을 하시나요? 아니면 뭐? 그 요청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용들 면에서는 이 자연석 쌓기라든지 이런 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비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굳이 이렇게 뒤에 기울임이 없다면, 경사면이 없다면 자연석 쌓기는 안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예. 저 뒷면에 지금 배수, 예. 언제나 저희가 배수 중요시 여기잖아요. 예. 한번 배수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주실래요? 배수면 쪽으로 한번 보시면서 할까요, 그러면요? 네. 예. 저는 잘 몰랐는데 예. 이 배수로가 중요한 거라고 아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뭐 하나만 있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2개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하야님이 보시면 화면에 저쪽 거랑 이쪽 거하고 2개가 있잖아요. 네. 사실은 요것도 배수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움푹 파인? 네, 그러니까 단 구배를 줬지만 여기도 자연 배수가 되게끔 저희들이 일단은 만들어 놓은 거고요. 와. 그걸 요걸 안 만들면 저기에서 흡수하지 못하는 비가 이쪽으로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걸 줌으로써 여기로 또 한 번씩 자연적으로 빠지게끔 만드는 역할을 하고요. 요거는 요번에 공사를 할 때 저희들이 공사를 할 때 네. 저희 배수로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묻은 거고, 요거는 단누배가 없던 거를 저희가 아이디어를 해서 단누배를 준 거고, 저거는 기존에 이제 매장부에 있을 때 배수로 자체에 있는 거는 그냥 그대로 건드리지 않고 저쪽으로 내려갈 물은 내려가고, 내려오다가 여기서 빠질 건 또 빠지고, 마지막으로 이쪽으로 오는 거는 양쪽 좌우측으로 자연 배수 루배를 줘서 저희들이 배수로로 물을 빼는 거죠. 배수가 왜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비가 올 수 있는 양을 우리가 특정을 못 하잖아요. 그쵸. 어떨 때 비가 조금씩 오면 전혀 문제 없는데, 비가 막 이제 뭐 태풍이라든지 장마라든지 막 요즘도 많이 오잖아요. 그쵸. 많이 올 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이제 재방지 차원에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혹시라도 저 자연석 쌓기가 밀리거나 그러면 유실되고 이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네. 배수는 공사하실 때 기본적으로 참 많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근데 이쪽 보면 또 이렇게 조경도 예쁘게 네.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맨 처음에 의논할 때 이쪽 공간에 단풍나무나 이런 것들을 좀 심을까 했는데, 단풍나무들 같은 경우에 이제 추후에 이렇게 보시면 좀 낙엽도 많이 떨어지고, 네, 지금도 떨어져요. 예, 여러 가지를 해서 저희들이 그냥 뒷부분은 좀 조경을, 저게 이제 그 철쭉과에 속하는 이제 자산홍이거든요. 자산홍을 좀 위에다 좀 이렇게 식재를 하자. 그리고 아까 자연석 쌓기에도 중간중간에 사이사이에 레지를 저희가 같은 재료를 쓴 자산홍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뭐 꽃들이 피면 네. 좀 예쁘게 좀 피고, 네. 그런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요 이제 저기를 한 거죠. 봄 되면 더 아름다울 것 그렇죠. 같아요. 요 그다음에 뒤에 후면은 전부 다 잔디로. 잔디로 그러네요. 여기는 다 잔디로 마감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그냥 잔디로 안 하게 되면 자풀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기들은 마감을 했고요. 여기서 전체적으로 이 앞쪽을 보면 이 매장묘가 있던 자리들은 이 좌향 자체를 전부 다 남향으로 보고 쓰잖아요. 네. 방향 자체는 거의 남향으로 보고 쓴 거고요. 그걸 그대로 유지하면서 요렇게 지금 묘역을 기존에 있던 땅들에서 요 지금 후면에서 볼 때 좌측면만 조금 이렇게 토목으로 둬준 다음에 여기는 기존에 있는 거에서 약간 밑으로 파서 약간 낮춰서 그렇게 했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 배수로 깊이도 제 생각보다 깊거든요, 보니까. 아, 깊어요. 50cm예요. 아, 50cm예요? 예. 그러니까 요거도 이렇게 막 신경 잘 못 쓰면 너무 낮게 가면 배수로 기능 잘 못 하겠네요. 예. 그래서 배수로 부분을 얘기해서 의뢰하신 분들도 많이 그걸 고민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은 조금 비싼 재질이라도 배수 자체가 잘 되는 걸로 저희들이 잡아서 한 겁니다. 예. 네, 저희가 이제 다 둘러봤는데 공사 기간도 되게 궁금하고 또 저희가 아는 뭐 잔디나 자갈이 아니어서 금액도 좀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먼저 이제 공사 기간은 저희들이 9일 걸렸어요. 진짜요? 네, 근데 그 공사 기간이 단축될 수 있었던 것은 아까 이제 바로 보셨지만 주차를 하고 바로 올 수 있는 접근성이 일단 좋은 거. 그러면 이 자재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장비라든지 지게차라든지 올리고 나를 때 기간이 공정이 단축이 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차를 내리는데 장비로 여기서부터 한 500m 날라야 된다 그러면 이 많은 돌들을 날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제 조건은 접근성이 어떤지에 따라서 틀리는데 여기에 사례의 경우 여기 문정 같은 경우는 9일이 걸렸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네. 하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여러분들도 시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궁금해할 텐데 비용이 어떻게 되느냐. 네. 그러면 근데 사실은 아까 이 면적이 가로 면적과 세로 면적과 돌들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이 돌들이 안 들어가고 보통 이런 형태에서 우리가 그냥 잔디로 마감을 한다든지 위에 부분을 자갈로 마무리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비용이 한 1,50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물론 뭐 돌의 사이즈에 따라서 조금 틀릴 텐데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바닥에 다 돌이잖아요. 네. 뒤에 자연석 쌓기도 많이 갔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한 3배 정도. 3배 정도. 그래서 한 4,500에서 한 3,000 정도, 4,500에서 5,000 정도까지 이게 올라갔다 내려갈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사이즈들이 정해져야지 비용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 저희 전화해가지고요. 50분 모시려고 그러는데 비용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면 저희도 참 난감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보여드린 사례는 저희가 예전에 평장묘 보여드렸던 사례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요즘 또 요걸 또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바른장래 채널에서 저희가 시공했던 사례 중에 요 돌들을 한 거를 한번 보여드리는 게 좋겠다. 네. 그리고 그런 또 요청들도 있으셔가지고 오늘 우리 하얀님하고 PD님하고 그리고 우리 시청하시는 우리 여러 분들께 요런 사례를 갖다 소개하고 싶어서 오늘 모셨습니다. 예. 네, 오늘 경기도 한 지역에 있는 이곳에 와서 또 유용한 정보 나눠주셔서 대표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또 다음에 신뢰할 수 있는 바른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